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11월이 또 끝났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 주말인데, 자, 그러면은 수급 동향 알아봐야 되겠죠. 자, 11월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 LG에너지솔루션과 SDI 준비되어 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기아, 에코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좀 겹친 게 있어요. 삼성전자. 네, 이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많이 샀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이제 1위로 삼성전자 많이 샀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6종목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도록 하죠. 자, 2차전지 쪽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차전지 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 자꾸 해보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글쎄 뭐 단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계속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던 걸 참고해 본다면 2차전지 쪽 배터리 사업 쪽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들을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높은 퍼죠. 즉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기업까지 훌륭해요. 뭐 지금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은 작고 그 다음에 시총은 130조, 시총 2등이잖아요. 그런데 다 좋긴 좋은데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나 또는 현재 실적의 규모가 현재 주가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즉 시가총액이 130조 원인데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실적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실적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고평가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봐야 되겠죠. 자, 미래가치라든지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은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2차전지 쪽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문제는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선 반영시켜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최근에는 주가가 잘 올라오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은 저점 라인대로 본다면 이제 37만원 정도 저점 지지 라인대 진행이 됐고요. 그 시점부터 반등이 진행됐는데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살짝 털어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거세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추세는 외국인들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주가 상승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라면 1차적인 지지 라인 때는 직전 추세 고점 라인 때, 즉 51만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51만원 정도 여기가 이제 저점 지지 라인이 되는데, 자, 주가가 51만원까지 내려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7, 8% 정도 더 꺾이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자리가 지지라인 때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번 지지 패턴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의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6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조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세가 그냥 끝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생각해야 되는 가장 마지노선은 51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준을 일단은 51만원까지 오지 않고 바로 또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의 바로 치고 넘어가는 어떤 상승 패턴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통은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아래쪽까지 들어와서 61선 지지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상황에서 본다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지지, 그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지선 확보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그냥 막 튀어 올라가려면 대단한 재료가 나타나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아마도 55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내고 옆으로 누워주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가가 좀 내려가서 분위기를 다시 리셋시키거나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횡보하거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일단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51만원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5만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51만원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다라거나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형성된 저점 지지라인 때 56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입장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DI 보도록 하죠. 2차전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SDI도 매수를 많이 해준 그런 케이스인데요. 공교롭게도 8월달부터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이야기 해드릴 때 그날에도 꼭 2차 전지를 사고 싶다라면 그래도 SDI를 사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뭐가 제일 낫느냐면 일단은 뭐 퍼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 대형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나은 포인트였고요. 추세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살짝 만들어졌었어요. 이평선을 잡아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금 2020년도에 상승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가에 반영시켜가지고 옆으로 눕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단기에 너무 올라왔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또 너무 세게 써줬기 때문에 주가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때는 65만원 보셔야 되는데요. 65만원까지 오지 않고 바로 돌려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데드크로스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골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포인트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75만원대 이상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75만원까지 올라가주게 된다면 직전 고점 라인 때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죠. 그리고 그 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만 고려했을 때는 매수 접근을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라인도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DI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유지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격이 벌어질 때는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변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지선만 확보가 된다면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은 지금 당장 말고요. 아예 넘어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일찍 대응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73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골든크로스라도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둘 다 순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현재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6만원대 유지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달랑달랑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면 아래쪽 지지라인이 또 다시 형성됩니다. 여기가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59,000원에서 58,000원 라인 때 형성되는 이 저점 지지라인이 다시 형성이 되고요. 주가가 살짝 대두로 전환됐다가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를 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하게 주가를 더 올리지 않겠다라거나 특정 구간에 가둬놓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또는 내려가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약간 조정을 준 다음에 옆으로 눕혀버리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변수는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역전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또 개인들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6만원 아래쪽 대응을 해준다라면 아래쪽 시점에서 들어오더라도 바로 또 치우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려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잡아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계속 홀딩 하세요. 계속 홀딩 하시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애매하겠습니다만 59,000원 아래로 혹시라도 가격이 형성된다면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위쪽 라인 대, 즉 6만원대 또는 59,000원보다 이상 가격대가 형성된다면 당장은 매수하지 말고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즉 데드크로스 상황에서는 매수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 25만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가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분위기는 일단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3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아래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울 수도 있는데 얘는 옆으로 눕는 조정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즉 이격이 벌어질 만큼 세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 이 가격대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살짝 떨어진 이유도 선을 그어보게 되면 30만원 정도의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 매물대에 의한 부담감이죠. 근데 이 매물대 제법 두껍잖아요. 뭐 작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매도가 그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기관들이 또 그 물량들 이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1선간의 지지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횡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의 둥근 바닥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35만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그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계속 홀딩하세요. 그냥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8만원대 이상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27만원대에 지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예 넘어가서 30만원대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씩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쪽에서 매수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중을 조금씩만 대응하시고요. 주가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아래쪽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매수 접근 들어가시면 거의 맞아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이 28만원일지 27만원일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내려갈 때는 놔두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서 신규 매수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 볼게요.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은 잡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추세가 완만하기도 하고요. 뭐 업종에 대한 어떤 전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지선이 어디쯤 나와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 지지라인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격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다음번에 지지가 두꺼운 자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나타난 구간이기 때문에 45,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법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5,000원까지 밀린다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격대로 봤을 경우에는 63,000원이 되겠는데 63,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아래쪽까지 지지라인이 멀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가 돌아설 때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되는 거라서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63,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된다면 그냥 홀딩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려요. 왜냐면 62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같이 수렴으로 통과한 다음에 넘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답답하실 거예요. 조금 더 홀딩 유지하셔야 되겠지만 답답한 상황 견뎌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매수만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대응하시려면 역시 시간 필요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3,000원 그어놓고 꼭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는 내려갈 땐 하지 마세요. 내려갈 땐 들어가지 마시고요. 돌파가 나타나서 61선까지 끌어당기고 난 이후에 추세가 돌아서면 그때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적 분할 시켜가지고 에코프로 BM 내보내기도 했었고 뭐 이런 모습이라서 뭐 이제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 뭐 일단 뭐라고 그럴까, 대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지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주식 같아. 이 주식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좋은 주식 같아. 이렇게 해서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뭐 2차전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조정이든 가격적인 조정이든 뭐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즉 지금 매수에서는 재미있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일이 없잖아요. 재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요. 내려가면 다시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냥 밑으로 쏟아버리거나 이런 식이겠죠. 즉 상승에 대한 기조는 굉장히 약한 반면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자체로는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거 없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지금 매도해야 됩니까? 나 안 팔면 안 됩니까? 안 파셔도 됩니다. 홀딩 하셔도 되는데 매수는 조금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먹을 게 없거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았을 때 뭐 10% 20% 먹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타이밍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굳이 내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다라면 현재로서는 10만원에 근접하는 가격대가 괜찮아 보이고요. 또는 이제 10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수고 뭐고 간에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만원에 근접하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대응하시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은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딩하는 것도요 단기적 변동이라고 하지만은 제법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그냥 재미가 더럽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수 없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고요. 그냥 버티거나 조금 떨어질 확률만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기아, 에코프로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